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함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함수라는 건 우리가 계산이 필요한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수학적인 목적에 바탕을 두는 함수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 코사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파이라든지 아니면 합계라든지 여러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자, 수학함수의 종류가 어떤 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려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수식이라는 메뉴에 수학 삼각함수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자, 이 안에 이만큼 들어가 있는 게 모두 다 수학 함수들입니다. 근데 함수의 종류들은 굉장히 많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이 쓰이는 함수는 몇 가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자주 쓰이는 함수들이 어떤 건지, 자, 수학 1번 시트로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숫자를 가지고 홀수, 짝수, 짝홀 구하라 그랬는데 이걸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 짝수다, 홀수다를 나타내려면 if라는 논리 함수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 if라는 함수는 안 했기 때문에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 있는 방법만 가지는 모드라는 함수를 처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드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나머지라는 건 우리가 어떤 숫자를 나누고 남은 나머지를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짝수, 홀수를 말할 때 2를 이용해서 나누고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 아니면 홀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해당되는 숫자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구하고 나면 나머지는 채워야 되겠죠. 채울 때 해당되는 숫자들이 상대적으로 변하죠. 상대 참조가 쓰인다라는 것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봐줍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함수를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꼴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쓰고 마법사로 들어가는 걸 추천한다 그랬습니다. 자, 함수 이름이 모드이기 때문에 MO 정도까지만 적으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선택을 했을 때 설명이 뜹니다. 설명을 여러분들이 봐주면 돼요. 자, 더블 클릭해서 함수가 고정되고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 외우지 말고 현재 이 상태에서 위에 마법사를 실행시켜서 실제 함수 마법사 창을 이렇게 띄우면 편하다 그랬습니다. 자, 얘를 보지 말고요. 밑에 설명을 보세요. 자, 첫 번째 칸 넘버는 나머지를 구하려는 숫자다 그랬어요. 이 자리죠. 이 수를 나누기 한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디바이저는 나누는 수예요. 우리가 얼마로 나눈다 그랬습니까? 2로 나눈다 그랬죠. 현재 숫자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입니다. 확인. 보이죠? 그러면 나중에 논리함수 들어갔을 때 이게 1이면 홀수 아니면 짝수, 이렇게 논리함수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꼴 모드 함수로 들어가서 마법사를 띄워놓고요. 해당되는 숫자가 여기 있습니다. 얼마로 나눈다 그랬습니까? 2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300을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겠죠. 나머지는 채우기. 자, 이렇게 해서 화면상에서 2로 나눈 나머지가 결과적으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 수학 삼각함수로 우리가 작업할 건 트렁크인데, 트렁크는 라운드 다운하고 거의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라운드 다운은 내림이란 의미고요. 트렁크는 버림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과가 동일해요. 라운드는 계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운드 반올림, 라운드 업 올림, 라운드 다운 내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해당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소수 이하 자릿수가 있어요.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 남긴다. 그러면 요까지 남긴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반올림, 올림, 내림을 세 번째 자리에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소수 이하 자릿수는 남기는 자릿수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얘는 첫째 자리까지 남긴다라는 뜻이고요. 0은 소수 자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소수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 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는 10의 자리, 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금 고지서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화면상에서 여러분들이 봐주는 것처럼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저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세금 고지서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 10원 이하 단위의 돈이 없어요. 유통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원 단위의 전체 청구 요금은 버려서 내려버립니다. 없애준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걸 1원 단위 절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걸 이용해서 트렁크 라운드 다운 업 전체 함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qual 함수 두세 글자 정도 적으면 함수 이름이 보일 거고요. 설명을 보고 더블 클릭 마법사 띄웁니다. 자, 첫 번째 칸 넘버는 이 숫자죠. 숫자. 디지트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 이 자리죠. 변하죠. 상대 참조겠죠. 확인. 나머지를 채우면 보이죠? 요렇게 표현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수 이상 부분 1원짜리, 10원짜리 자리까지 저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요. 라운드는 반올림이라 그랬습니다. 반올림이기 때문에 5 이상은 올릴 거고요. 4 이하는 내릴 겁니다. 자, 동일합니다. 현재 이 숫자를 이 자릿수만큼 결과가 반올림 되기 때문에 얘보다는 클 수 있죠. 라운드업은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무조건 올려서 5를 넘는다 이런 게 없고요. 무조건 수치를 다음 자릿수로 올리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수치가 훨씬 더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데요. 그러면 이 숫자가 커서 그래요. 이 숫자가 1, 2, 3, 4가 돼 있으면 이 수랑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라운드 다운은 내림이라 그랬죠. 라운드 다운은 현재의 숫자를 이 자릿수만큼 남기고 나머지는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트렁크와 라운드 다운은 결과가 동일하죠. 둘 다 내리겠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 다음 나타나는 수학 삼각함수에서 자, INT와 ABS가 있습니다. INT는 정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수점을 없애버리는 거고요. ABS는 절대치값, 음수값을 없애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INT 함수를 찾으면 자, 마법사를 띄웠을 때 자, 요렇게 떠요. 숫자만 적으면 되죠. 이 자리 값을 보이죠? 화면상에서 소수점을 없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면상에서 나타나는데 잘 보면 요 값이 달라요. 플러스 값일 때와 마이너스 값일 때 마이너스 456이 아니네요. 이유는 현재 숫자보다 크지 않은 숫자의 정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456.789는 457보다는 실제적으로 화면상에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면 그래프가 있을 때 456은 이 숫자보다 클 거고요. 마이너스 457은 이 숫자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56은 얘보다 크기 때문에 가보다 크지 않은 마이너스 457이 음수값일 때 이렇게 바뀐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ABS는 절대값이라고 했습니다. ABS는 선택을 했을 때 절대값이기 때문에 값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요 부분 마이너스 부분만 마이너스 값이 아니라 얼마로 나타납니까? 플러스 값으로 나타나요. 자, 요렇게 해서 형태를 봐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모드, 라운드 계열은 요걸 많이 쓰고요. 여기에서는 이 정도. 근데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게 나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함수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수학 2번 시트에서 자 보면 SQRT 루트예요. 팩토리얼 파워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됐죠. 25의 SQRT라는 건 루트 25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꼴 SQRT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찾아가 보면 제곱근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제곱근 이 수치에 대한 제곱근
루트 25니까 이 값입니다. 자,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도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찾아서 떼어봐주면 이 숫자에 대한 제곱근이기 때문에 5 팩토리얼이라는 건 5, 4, 3, 2, 1을 다 곱한다는 뜻이죠. 자, 파워는 지수승인데 4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의 3승을 구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 마법사를 띄워보면은 자, 숫자는 이거예요. 몇 승을 구할 거냐? 3승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4의 3승이라는 건 4를 3번 곱한다는 뜻이죠. 64. 결과가 나타나겠죠. 파이라는 함수는 원주율인데 파이라는 함수는 보면 인수가 없어요. 마법사를 띄워도 인수가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숫자 3.14. 랜드라는 건 난수입니다. 난수를 구하는 함수로서 여러분들이 마법사를 띄웠을 때 역시 인수가 없어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즉 0에서 1 사이에 숫자를 구하는데 주로 실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요. 더블 클릭해 놓고 커서 만들어 놓고요. 엔터 누르면 또 결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임의의 수를 구한다라는 게 랜드입니다. 이건 시험에 파이랑 랜드랑 팩토리얼은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수학함수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그냥 보여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많이 쓰이는 수학함수들을 여러분들이 볼 건데 이 중에 카운트 if라고 된 이거는 수학함수가 아닙니다. 통계함수인데 다음번에 할 카운트 if를 먼저 보는 이유는 수학함수에 들어가 있는 sum if와 sum ifs를 카운트 if를 알아야지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총 합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함수는 sum이에요. summary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equal sum. 마법사를 띄우면 자, 요렇게 뜨는데 잘 보면 넘버 1, 넘버 2라고 돼 있죠. 클릭하면 이렇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이동줄을 쭉 내리면 255까지 인수를 적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되냐면 붙어있는 범위는 한 칸에 다 해주면 돼요. 떨어져 있는 범위만 다음 칸 해줘도 되는데 만약에 다음 칸 가기 귀찮다 그러면 컨트롤 이용해서 범위를 잡아줘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sum이란 함수는 굳이 마법사를 여러분들이 안 띄우고 작업을 해도 관계는 없어요. 자, 1, 2, 3의 합계겠죠. 자, 드래그를 했을 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요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내가 만약에 다음 칸을 누르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요 값과 떨어져 있는 이 값을 같이 더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sum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 또는 기본 함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굳이 마법사를 띄우지 않고요. 자, 다시 해볼게요. sum 더블 클릭 마법사를 띄우지 않고 이 상태에서 내가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 컨트롤 누르고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쉼표가 생깁니다. 내가 필요한 범위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설정만 해주면 해당되는 결과가 나타나게끔 합계를 구하는 함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럼 범위를 잡고 우리는 가로만 넣어주면 되겠죠. 합계를 구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함수예요. 자, 합계를 구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자리에 영업 일부의 인원수를 구하자 그랬습니다. 자, 조건 영업 일부가 여기 있거든요. 그럼 이 데이터를 조건으로 써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함수에서 조건 자체를 직접 적어도 됩니다. 영업 일부의 인원수라는 건 이 부서에서 영업 일부가 몇 개가 있는가를 계산해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돼요. 함수는 count if라 그랬습니다. 마법사를 띄우고요. 자, 보면 첫 번째 칸 레인지는 조건에 맞는 범위예요. 조건이 영업 일부기 때문에 부서 전체를 범위를 잡으면 되겠죠. 자, 이 범위에 대해서 조건이 아까 여기 영업 일부라고 있었죠. 이 자리를 선택해줘도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건을 직접 쓰려면
텍스트 형태 조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앞뒤로 따옴표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확인했을 때 영업 일부는 총 4개가 있더라. 보이죠? 이렇게 어떤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걸 구한다라는 걸 우리는 count if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sum if 조건이 하나, sum ifs 조건이 2개 이상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1월 합계, 2월 합계, 3월 합계를 구할 건데 자, 1월 합계 범위 채웠을 때 2월, 3월 넘어가니까 상대 번지를 하면 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equal sum if 마법사를 띄워보면은 자, count if에 나타나는 것보다 한 칸이 더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칸 레인지는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이라 그랬습니다. 조건은 영업 일부의 1월 합계예요. 그러면 조건은 영업 일부가 되겠죠. 여기서 조건이 영업 일부 이 자리입니다. 자, 근데 내가 이걸 손으로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이걸 만약에 이 자리를 선택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데이터는 옆으로 채우면 2월, 3월은 변해야 되니까 맞아요. 이 자리는 안 변해야 되죠. 채우기 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조건을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그러면 F4를 눌러서 반드시 절대 참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합계를 구할 자리 범위 화면상에서 1월 데이터죠. 1월 데이터 얘는 변할 겁니다. 그럼 다시 금방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얘도 변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채우기로 했을 때 1, 2, 3월은 변해도 되지만 부서 조건은 변하면 안 되니까 조건도 절대 번지가 와줘야 되겠죠. 변하지 말아야 될 것과 변해야 될 것들 절대와 상대 참조로 여러분들이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채우면 되겠죠. 그럼 화면상에서 정상적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마지막 조건이 2개 이상 있을 때 sum ifs란 함수를 쓸 수가 있는데 보면 1월에서 3월이 즉 1월, 2월, 3월이 모두 400 이상인 총 합계의 합계를 여기다 구하자 그랬습니다. 조건이 3개거든요. 자, sum ifs 마법사를 띄워보면은 sum if하고 차이가 뭐냐면 아까 sum if는 sum range가 제일 밑에 있었어요. 근데 sum ifs는 sum range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왜냐? 조건이 여러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합계를 구할 부분을 먼저 올려놨습니다. 자, 누구의 합계를 구하자 그랬습니까? 총 합계의 합계. 얘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자, 그 밑에 커서를 클릭하니까 크리테리아가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레인지 1번, 즉 조건 범위 1번, 크리테리아 조건 1번. 요 둘이가 세트라는 뜻이에요. 범위 조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첫 번째는 1월의 데이터가 400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400 이상이라고 어디 적어놓은 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손으로 적을 건데 조건을 손으로 적을 때는 텍스트 형식이라 그랬죠. 앞뒤로 따옴표가 붙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크거나 같다 400 조건 설정을 했어요. 자, 두 번째 보이죠? 세트 범위와 조건 2월 데이터가 역시 크거나 같다 400 그리고 3월 데이터 칸이 없는데요가 아니라 오른쪽에 이동줄을 누르거나 키보드의 탭 키를 누르면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3월 데이터가 400 이상이다.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첫 번째 전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 부분, 요 총 합계의 합계는 이만큼이다 라고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수학 삼각 함수에 많이 쓰인 함수들이 저런 정도 여러분들이 학습해 주면 나머지 이제 수학 삼각보다는 통계 함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통계 함수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이런 함수들이 응용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활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수학 삼각 함수에 대한 학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